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정리했고 저번 시간에 썼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집트 문명에 대한 내용 정리하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자, 이집트라는 것은요. 이집트 문명은 어느 곳, 어느 강 주위에서 일어났었죠? 맞아요. 나일강 주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나일강 주변에서 일어났다는 거 배경 지식 생각 한번 해주시면서 이제 이집트 문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은 이 이집트 문명은요, 나일강 유역에 위치하여 있어요. 따라서 나일강 유역은요, 정기적인 범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름진 흙이 쌓여서 일찍부터 또 농업이 발달해요. 아까처럼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은 일찍부터 농업이 발달한다. 자, 정리해볼게요.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은 정기적으로 범람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범람을 하게 되면서 토지가 비옥해져요. 즉, 기름졌다. 토지가 기름져져요. 그러면서 농업이 발달합니다. 일찍부터.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같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집트 문명을 우리는 흔히 나일강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는 거. 자, 나일강 유역에서는요, 기원전 3000년경 문명이 발생을 해서요, 강력한 통일 왕국이 성립이 됩니다. 자, 아까 전 강의에 보시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사방이, 그렇죠, 폐쇄적이 아니라, 어때요? 넓혀져 있는, 뻥 뚫려 있는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맞아요. 개방적인 지형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하지만 이집트 문명은요,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다 막혀져 있어요. 우리 이집트 생각하시면 사막 생각나실 거고요. 함부로 못 들어오죠, 이집트는. 그죠? 그래서 이집트는 폐쇄적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생각해 보신다면 지형이 굉장히 개방적이었어요.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국가가 계속 자주자주 바뀌었어요. 그죠? 근데 이집트는요, 폐쇄적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침범이 불가능해요. 폐쇄적이기 때문에. 따라서 폐쇄적이었으니까 왕국이 지속이 되는 것이죠. 통일왕국의 지속이 된다는 거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통일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얘기였어요. 자, 이집트에서는요, 태양신을 최고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집트도 약간 다신교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신들을 믿지만 그 중에서 대빵은 태양신이다. 이 태양신을 최고의 신으로 섬겼어요. 이집트에서는. 태양신이 최고라고 여겼는데요. 왕을요, 우리는 이집트에서는 파라오라고 부릅니다. 이 파라오는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행사를 하게 된 것이죠. 또 이 이집트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라, 그리고 사자의 서, 그리고 피라미드. 여러분이 이집트 하면 생각나는 모든 것은요, 다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 불멸과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집트의 유적 같은 거 하면요, 여러분 다 약간 놀이기구 같은 거 타도 이런 이집트를 모티브로 한 그런 놀이기구는요, 다들 막 사자에 서 있고 여러 막 단지 안에 뭐가 막 들어 있고 막 그래요. 그죠? 4, 5세기에 대한 믿음이 정말 강렬했다고 합니다. 강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은 죽지 않고 다시 부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영혼을 심판을 하게 돼요.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파라오는 왕이었어요. 태양신의 아들로서. 그러면서 이 영혼이 죽지 않고 다시 부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영혼은
다시 부활을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미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다 영원히 불멸한다. 죽지 않는다.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유적은요,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따가 배울 거지만 사자의 서, 그리고 미라 등이 있게 됩니다. 오케이.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집트는 폐쇄적인 지형으로서 통일 왕국을 유지하였고 나일강의 정기적인 범람, 즉 나일강의 선물을 통하여 굉장히 토지가 비옥하고 기름졌어요. 그래서 농업이 일찍부터 발달을 하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폐쇄적인 지형에서 통일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자, 태양신의 최고의 신으로 섬겼어요. 그 중에서 우리 왕을 파라오라고 불렀는데 왕은요, 태양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또한 영혼은 죽지 않고 다시 부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피라미드, 사자에서 미라, 이렇게 미라로 만들어서 많이 썩지 않게 보존을 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이 파라오의 미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는요, 진짜 큽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이것을 파라오의 권위를 보여준다고 하네요. 이집트에서는요, 이 나일강의 범람에 대처를 하면서요, 1년을 이집트에서는 1년을 365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력이에요. 그래서 측량술과 수학을 발전시킵니다. 왜냐면 나일강의 범람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일강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정기적으로 범람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패턴을 파악하면요, 우리가 언제쯤 이제 범람하면은 그때 잠깐 피해 있고 다시 내려가면은 그때 내려오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측량 술, 그리고 어떤 게 발달하였다? 수학. 요것이 발달하게 됩니다. 왜 발달하였죠? 나일강의 범람. 요거를 통하여. 또한 우리가 그림 문자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림 문자 뜻은 상형 문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파피루스라는 곳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기원전 3000년경 농경이 발달을 하면서 강력한 통일제국, 통일왕국이 성립을 합니다. 왜 강력한 통일왕국이 성립이 되었냐? 폐쇄적인 지형으로서 사막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따라서 폐쇄적인 지형으로서 우리 통일왕조가 계속 성립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태양신을 최고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왕의 파라오가 태양신의 아들로서 이제 정치를 하게 되면서 중간 계급과 농민, 노예 계급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또한 태양을 이제 나일강의 범람을 좀 계산을 하기 위하여 태양력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1년을 365일로 계산을 한 것이고요. 나일강의 범람에 대비하여 측량술과 수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상형 문자를 사용하고요. 여기서 플러스로 보실 게 십진법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요즘에 평소에 우리가 쓰는 거랑 좀 비슷한 걸 많이 쓰게 되죠. 자, 그러면서 나일강의 범람으로 왕국이 지속되었고 파라오의 신정 정치, 그리고 태양신을 믿는 다신교, 여러 가지 신을 믿지만 그 중에서 짱은 태양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영혼 불멸과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이 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자에서는요, 우리가 그 동물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죽은 사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한 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하세계라는 것이 있고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반대로 우리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없어서 현세의 삶을 중시했지만 이집트 문명은 내세의 삶을 중시하였다. 어쨌든 피라미드는 우리가 파라오를 미라로 만들어서 모셔놓는 무덤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스핑크스, 사자에서는 죽은 사람을 매장할 때 함께 묻던 문서, 또 보실 게 미라, 썩지 않게, 왜냐면 영혼이 불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우리가 지하세계에 내려가게 된다면 이 사자의 설하는 게
좀 이 사람을 잘 봐달라 하고 한 아부의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신을 찬양하고 이 사람이 어떠한 좋은 일들을 했고 그거를 다 기록을 해서 함께 미라와 함께 넣어놓는 것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피라미드 안에 보면요, 그 왕이 원래 썼던 그런 물건들을 다 넣어놓는다고 해요. 왜냐면 영혼은 불멸하니까, 죽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그거에 의한 도굴꾼들이 피라미드에 그렇게 많이 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거는 요 내용과는 잠깐 범위가 되는 내용인데요. 상식적으로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도굴꾼이 이 피라미드 안에 들어있는 그런 좋은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훔치기 위해서 들어간다 합니다. 그걸 대비해서 미리 여러 가지 길을 굉장히 혼잡하게 짜놨다고 해요. 들어가면 못 나오게. 미로처럼. 미라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미로처럼. 자, 그러면 이번 내용 10분 만에 끝냈네요. 굉장히 빨리 끝났죠, 여러분. 이집트는 별로 할 게 없어요. 그죠? 자,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는 그냥 강의를 제가 따로따로 올리려고 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굉장히 개방적인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민족의 침입으로 우리 국가가 굉장히 왕국이 많이 교체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하다가 갑자기 누가? 그렇죠. 바빌로니아 왕국의 이 메소포타미아를 하나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왕이 함무라비 왕이었고요. 함무라비 왕이 이 나라의 법적 질서를 바로 잡음으로써 왕권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함무라비 법전이 됩니다. 이거 생각하시면서 함무라비 법전의 특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 메소포타미아는요. 이 처음으로 도시국가를 세운 사람들이 수메르인이라고 했어요. 수메르인들은 나라의 주변에는 성을 쌓고 가운데에는 그렇죠. 지구라트라는 신전을 쌓게 됩니다. 자, 이런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쐐기 문자를 사용합니다. 전토판에 쓰는 것이고 그 외에는 달력은 대음력을 사용하고요. 숫자는 60진법, 종교관은 현세의 안정된 삶을 중시하였다. 대표적인 유물은 함무라비 법전과 지구라트, 신전입니다. 자, 그리고 이집트 문명을 좀 보도록 할게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왕은요, 신을 대신하는 존재라고 여겨졌고요. 이집트 문명에서는 지형이 폐쇄적이어서 통일 왕조를 유지하게 됩니다. 왕은 대양신의 아들로 여겨져서요, 절대 권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그림 문자, 상형 문자인 파피루스에 적게 됩니다. 그리고 달력은 태양력, 그리고 숫자는 10진법.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은요, 60진법. 그리고 이집트 문명은 이제 내세적인 죽은 후의 세계를 중시하였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현세의 안정된 삶을 중시하였다. 자, 여기서 이집트 문명에서 대표적인 유물은요, 피라미드, 미라, 사자의 석, 그리고 스핑크스 써주시면 되겠고, 두 문명의 공통점은 왕이 있었다는 사실과 계급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강 주위에 위치하였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그렇죠. 뭐였더라? 메소포타미아 문명 내용이 그렇죠.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위치하였고,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주변에 위치하였다. 특히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그러니까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왜냐면 정기적으로 범람을 해서, 여기서 좀만 더 보자면요, 그 정기적으로 범람을 해서요, 이 1년을 365일로 나누는 태양력, 그리고 측량술, 그리고 수학이 발달하였다라는 거. 오케이. 요거까지 알아주시면 완벽합니다. 이번에 내용 다 봤어요.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우리 이집트 문명 끝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그렇죠, 중국 문명과 인더스 문명, 즉 인도 문명에 대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고요. 모르는 내용 있으면 제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